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그린라이트 뿜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뒤집을 한방, 또비디아 가고 AI 온다입니다. 최근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죠. 대표님이 가져오신 내용 살펴보시면 한 엔비디아 다음 타자를 AI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주말간에 가장 강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 후보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이 묻히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회자가 많이 됐던 게 오픈 AI가 극비의 이제 프로젝트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추론의 능력을 뛰어잡자 이제 따라잡을까? 이런 이슈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AI는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다 라고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간 인간과의 복합적인 이런 비교군을 형성하게 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시냅스로 치자면 인간의 뉴런입니다. 신경 신호를 연결해주는 추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계를 시냅스라 말하면 안 되지만 인공신경망으로 비유해보자면은 기계로 기준을 한다면 딥러닝의 기본 구조이자 추론을 이어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시냅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작업 관련해서는 GPT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르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경 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손에서 간단하게 손을 때리게 되면 지금 몇백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이오스가 작동을 해야 될 거고요. 컴퓨터로 치면 프로세스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지와 절지가 닫혔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체들이 뇌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계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만 들어간다면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AI는 자기가 검색을 하고 이번에 오픈 AI의 이슈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딥러닝은 이미지를 읽어라 그리고 혹은 음성을 인식해서 우리 알맞는 말을 답변을 해줘야 돼 이런 것이고 머신러닝이라면 모든 것을 멈춰라. GPT가 지금부터 업데이트를 한다. 그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번에 챗 GPT-4.5처럼 이렇게 최종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인데 앞으로는 일반적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고 인간의 추론 기반을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과업 수행 능력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과거는 배우고 알맞는 답변을 뱉으면서 결과를 냈다면 실시간 기사를 검색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서비스로 맞추어진다면 교육이나 의료 연구 분야 혹은 로봇 분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학습이 아니라 실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객관적인 자가학습이 구체적인 키워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AI 추론력을 달콤한 스트로베리라는 이런 프로젝트라는 말 자체가 이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산업군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재평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며 그리고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진행을 하는 극비의 프로젝트를 말하고요. 그리고 심층 연구와 데이터세트라는 이런 말로 함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 대한 질문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이성이 나 어때 오늘 좀 예뻐? 라고 내가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남성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실 거예요. 알맞는 답변을 내야 되는 거죠. 기계는 현재 이것을 GPT로 그대로 타이핑을 쳤을 때에는 GPT 환각 증세라는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여성에 대한 심층 연구와 자가학습 데이터 세트를 만들게 되고 똑같은 말을 두 번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면 너는
몇 개가 바뀌든 문제가 없어. 너는 아름답고 눈부시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는 걸 이런 센스 있는 답변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가치로 변경을 하게 되고 이 기술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AI의 에너지원인 전력 관련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천문학적으로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 더 잘 되고 있다라고 할수록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실패할 수 있을 확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GPT의 환각 증세는 상당 부분 잡혀질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전력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셔라 이런 의견을 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말간 세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미인 대회가 이번에 재료를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인 대회라고 한다면 주는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을 사회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류의 타이틀이었고요. 조금만 시계열을 뒤집어 봐도 과거에 AI 합성 인간이래라고 AI 합성 사진이래라고 사진만 봐도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인 대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대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히잡을 쓴 모로코 여성이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종교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그것들이 AI가 만들어낸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미인 대회에서 이런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형평성이 있고 그리고 특장점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AI의 부정적인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인류와의 협의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AI 영역은 앞으로 더 많은 재료를 동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주, 흐름주들도 계속 주목하시면서 문화 콘텐츠 쪽도 AI 관련된 것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AI가 이제는 인간의 영역까지 올 것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수요도 늘 뿐만 아니라 이 핵심 부품인 반도체까지도 계속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최근 AI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했었죠. 이렇게 AI도 여러 사업군에서 쓰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네, 관련주가 상당히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혜 섹터에서 더욱더 좀 디테일하게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제가 좀 추려왔었는데 반도체라든지 IT,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들, 그리고 헬스케어나 로봇 관련, AI에 반도체에 한 줄이라도 걸려있으면 모두 체크를 해보셔라. 이런 의견을 결과부터 먼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포인트는 극비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럼 인간의 추론 능력을 따라잡을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지만 현재 시점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GPT가 올라가 봤자 실시간 기사를 검색하고 장기적으로 조금 관점에서 맞추어가는 능력이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업의 시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상상해 보면 완전 다른 기준이 됩니다. 자, 하나 운전으로 얘기해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슈마허보다 무조건 운전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땐 슈마허는 과속을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과속을 하지 않죠. 그리고 데이터상 사고율은 슈마허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태웠을 때는 더욱더 안전운전을 하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고율도 슈마허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데이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슈마허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점을 그대로 GPT에 적용을 해서 AI에 적용을 해서 가지고 와보면 이제 고객 서비스, 컴플레인 같은 경우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1 더하기 1은 2다. 교육 서비스에서 이해를 못했던 이런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객체들도 교육 서비스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 연구 분야에도 유전자공학 모든 것들도 AI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실을 넘어서 진짜 객관적으로 임계점이 굉장히 커져 보이죠. 이런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오픈 AI의 스트로베리 프로젝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자, 관련주 전망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영리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막대한 투자와 지금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픈 AI가 잘 될수록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아질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져도 오픈 AI도 같이 파생이 되는 결합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흐름을 가져가야 되고 즉 쉽게 요약드려서 마이크로소프트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크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그리고 자가학습이라고 했죠. 그러면 알테릭스라는 종목도 체크 포인트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를 또 하나 더 드려보자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오 링크 같은 종목군들도 데이터 센터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최초 AI 미인 대회의 상징성, 저는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인간의 고유의 선호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미적 요소를 AI 기술이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즈를 충족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미인이 결과적으로 뽑힌 거니까요. 그러면은 사회적 반감 없이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콘텐츠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되는 것이고 AI 콘텐츠 자체가 이미 AI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I로 만든 음악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 출원자가 저작권자로 가야 되냐? 인정을 받아야 되냐 안 되냐? 미국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창작해야 되고요.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 수 있냐 없냐?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수익, 증시 투나의 팀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만세라는 것도 분명히 그 음을 따으면 따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저작권으로 등록하게 되면 제가 했으니까 분명 제가 지금 방금 외쳤고 지금 방금 착착했으니까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AI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안 받아줄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작권법이 AI로 만들었다 만들지 않았다를 떠나서 만들어라 명령한 사람한테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딱 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명확한 법률은 없는데 우리는 지금 팔랑팔랑 우리는 조금 논의를 해볼 게 아직 법률이 없거든. 지금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니즈 충족에 반감이 없다라는 것, 상징성의 끝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플랫폼 서비스, 기차처럼 들렸다가 가고요. 카카오톡도 플랫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기차처럼 들어와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가죠. 자, 그럼 유튜브는 AI 콘텐츠를 객관적으로는 제거하고 싫어하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 유튜브는 구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알파벳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런 주목받는 주요 이슈를 체크하면 된다는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타. AI는 대부분 소셜 미디어로 펼쳐지게 됩니다. 메타로 체크하시면서 어디로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그것도 확실하게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AI에 관련된 연산에서 필수적인 부품이 되는 것 위주로 보시라고 앵커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태여 GPU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IT 관련주에서는 소프트웨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은 처리 능력, 일단 속도입니다. 속도 쪽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자율주행은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로봇은 AI를 통한 자율작동.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 빠른 거라는 소리입니다. 최대한 예를 들자면 두산 로보틱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보안은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관련 AI 데이터의 빠른 것들을 체크하셔라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현재 가치로만 적용을 한다면 전력 관련주도 먼저 체크를 해보셔라. 전력 관련주 다음 순서로 반도체입니다. 이 순서로 체크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율주행, 보안 등 다양한 섹터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현재 흐름을 먼저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 섹터를 먼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대기업 AI와 에너지 수혜 받을 것입니다. 네, SK그룹이 오는 17일이죠. SK이노베이션과 SKENS를 합병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초대형 에너지 기업을 만든다는 건데 최근 두산도 그렇고 이 지배구조 재편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AI라는 게 요즘 기업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에너지주에 관련 전망 좋게 보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 저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 연결해서 조금 좀 말씀드려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업 명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SK이노베이션 관련돼서 106조 규모의 경제를 넘는다. 굉장히 106조라고 하면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일단 단위도 굉장히 높고 이런 변동성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이슈로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인 회사이고 에너지 및 화학이나 석유화학이나 정유 쪽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SKENS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죠. 자, 그런데 화학이랑 신재생 에너지 벌써부터 에너지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하면 전기차, 배터리나 배터리 재활용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에너지 관련해서 몇 개의 섹터를 걸치고 있는 건지 모든 것들을 올인원해서 집합을 했다고 보셔도 다 걸러지는 문어발식 섹터가 탄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106조의 규모네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그런데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SKENS의 현금 창출 능력이 합병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재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자의 폭을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무방은 하지만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서 SKENS에서는 약간 손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주주가 조금 방해하고 반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자체 이슈가 에너지라는 부분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AI 말씀드릴 때 에너지를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던 국내 시장으로 이 여파가 전달이 된다면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한 종목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AI 열풍에 MLCC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사반기 삼성전기의 실적이 청신호라는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AI 열풍이 강해질수록 제가 조금 전 말한 AI 열풍에 이런 삼성전기의 기술력과 MLCC의 기준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MLCC를 설명한 변압기들은 대부분 아셔요. 변압기는 전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MLCC는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번개 칠 때 보면 지지직 하면서 번개가 내려칩니다. 전기는 무조건 한 방향, 빗줄기처럼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런 전력이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스마트폰이나 PC에 보면은 되게 정밀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탁탁탁 튄다. 그럼 컴퓨터로 치면 블루 스크린이 당장 뜨는 거고요. 휴대폰으로 치면은 발열을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발열 열을 못 잡는다, 혹은 느려진다, 혹은 열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일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겠네요. 그럼 MLCC는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MLCC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없다라는 것인데 일정하게 길을 만들어주면서 옆으로 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전기로 치면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타다닥 물이 튀죠. 물이 튀지 않고 졸졸졸졸졸졸 해서 큰 문제가 없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도꼭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그러면은 이번에 AI 핸드폰이 나온답니다. 그럼 전류가 일정해야겠네요. MLCC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AI PC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과거에 블루 스크린으로 굉장히 괴로웠지만 이제 AI PC가 나오게 되면 더욱더 전류를 일정한 양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MLCC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에서도 결국 우리는 완전 자율 주행을 목표로 한다라는 테슬라의 이슈도 있었고요. 그럼 완전 자율을 목표하는 데 있어서 전압도 일정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MLCC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삼성전기의 미래 가치 MLCC를 만드는 기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을 겁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이 미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기간이 걸리던 이런 기간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 이게 AI로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헤드라인으로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종목부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관련 내용에선 최적 셀 설계를 AI가 추천 모형으로 만들어서 개발했으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고요.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을 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기사상으로는 2주가 걸리는 2주의 내용을 단 하루 만에 끝난답니다. 그러면 설계 기간부터 단축이 되었다는 것이고 시장 대응성이 좋아진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고객이 더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설계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비용도 당연히 절감이 될 겁니다.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과 경쟁력이 직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추세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업무 효율화가 가장 좋아진다. 이 점이 포인트로 중요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설계 업무를 한다라고 표현을 자동화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인력의 효율성을 조금 전처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래가치형 기업 이미지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주거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AI가 설계를 하고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하루만 가버려. 우린 AI형 기업이거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미래 가치 판단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견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하겠습니다. 저희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방금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수혜 섹터로서 AI 수혜 섹터가 잘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네, 전력, 맞습니다. 에너지, MLCC, 또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언급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은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선이요. 예, 왜냐하면 전력 전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구리 관련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네. AI 반도체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천문학적인 전기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오픈 AI가 움직일 때면 대부분 전력 전선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관련 이슈를 싹 지우고 본다면 네. 트럼프 후보 관련 이슈를 싹 지우고 본다면 가장 헤드라인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아닙니다. 무조건이라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높은 확률로 기간을 하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전력 전선 쪽 이런 섹터들을 유심히 보셔라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수혜 섹터 중에서는 전력, 설비, 이 구리까지도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GS 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관련 에너지라고 한다면 석유화학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대왕고래 관련 석유 시추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정유나 석유화학, 플랜트 및 복합, 화력 발전까지 설비의 제조 및 개발이나 신사업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석유화학 쪽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럼 GS 글로벌 최근 이슈의 자회사인 엔텍이 해상 풍력 그리고 하부 구조물 설비에 대한 고도화. 자, 뭡니까? 바로 이게 친환경이 바로 이슈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에너지에서 섹터에서 문어 발식이 조금 전과 똑같은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신사업이란 동력에 의해서 보통 이슈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번에 금일 ESG 같은 경우도 높은 확률로 나타났는데 4대 원칙 포괄성이라든지 중요성 그리고 대응성이라든지 영향성까지 충족했다라는 GS 측의 설명이 있었고 항상 분기별 매출액이 항상 9천억 원이 항상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조 클럽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트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 자 9,800, 9,600억 같은 관련 누가 봐도 1조 클럽을 눈앞에 둔 매출액 1조 클럽을 눈앞에 둔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차트 선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특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부분에 기관의 선이 사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 매수 선상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음봉 공략의 타점이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손절 라인을 3%로 타이트하게 맞춰 가신다면 공격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봉 공략의 3% 손절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앞자리가 3,000원대가 아니라 이자가 보이면 진입을 하시면 안 되지만 라운드 피겨처럼 앞자리가 바뀐다면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목표가는 4,430원으로 약 30% 이상의 급등세를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4,43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어떤 흐름 보일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콘토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